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병준입니다. 자, 24회차 목요 경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 바뀌고 가뜩이나 편성도 어려운데 주기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등급 조정, 주선 보류 위기와 그리고 다음 주 이사장배까지 일단 뭐 이사장배 출전하는 실력자들은 이번 주에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단 주선 보류 위기의 선수 그리고 승강급을 노리는 선수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명진만 반짝하고 나머지는 별 볼일이 없었습니다. 김동경, 김국흠 그리고 권희력은 그래도 나름 오늘 아침 훈련에서 화요일 날 바뀌는 것은 안 바꿔주는데 모터를 안 바꿔주는데 토요일 경기 날 오전 훈련에서 또 경기 중에 사고가 나면은 이제 모터를 바꿔주는데요. 13번 모터를 바꿔줘서 또 1코스에서 승부를 했지만 어, 이석현의 덤프로 인해서 우승을 다 했어야 되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상까지 입고 퇴소를 해버렸는데 자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나머지 선수들이 더 치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유석현이 좀 더럽게 들어갔죠. 내선 파는 거. 자 반칙 경고를 먹었지만 권희력은 생사가 걸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4명의 선수 김명진 그리고 김국흠, 김동경 이런 선수들 그리고 김채영 같이 최약체들 일단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1경주부터 숨이 탁 막힙니다. 5명의 선수가 퇴소를 하면서 추진표도 많이 바뀌고 지금 뭐 16, 17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팅을 바꾸기도 했는데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키는 손지영이 쥐고 있습니다. 자, 1코스에 지금 7초 14를 찍었지만 수요일 아침에 87 그리고 실전에서 88 그래도 87, 88이면 많이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바깥쪽의 경쟁 상대들이 위협적이지 않고 특히 황희태는 모터가 안 좋고 고정환도 생각보다 지금 뭐 고정환은 지금 부상으로 인한 공백기가 길어서 경주 횟수가 부족해서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뭐 1번은 그래도 그래 1코스에 이 정도라면 오늘도 스타트를 0.14 이 정도라면 1번을 놓고 가야지 라고 했을 때도 오늘 뭐 덤프가 있었지만 나종의 덤프로 인해서 밀려난 조규태 그리고 자력으로 입상한 사재준 그리고 그래 좋아질 거야 관심 모터를 잡은 이응석까지 세 선수의 경쟁 구도라고 보시면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감은 이응석이 가장 좋은데 아웃코스에서도 이 정도 시속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고정환으로 인해서 사재준이나 이응석의 압박을 실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게 조규태입니다. 황희태가 스타트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시속을 많이 줄이고 가기 때문에 조규태가 오늘 직선 탄력이 괜찮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은 3번이 되겠고 손지영이 부러진다라고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는 3번 놓고 바깥쪽에 4, 5, 6을 묶어가면서 이변 전략을 준비하는 그런 작전을 보내드립니다. 자 기본은 손지영 자 노림수는 조규태 물론 사재준의 기록 그동안의 스타트 감각 이응석이 24번 모터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일단 황희태의 약세 조기태만 정신 바짝 차리고 타면 입상의 한 자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해 보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손지영이 머리를 칠 수 있냐 요거를 체크하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주는 일단 김민길이 풀라잉하고 돌아왔지만 궁합이 괜찮아 보입니다. 기록도 괜찮고 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해력 중화 썼다고 해서 야 중화 썼는데 다 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화를 썼기 때문에 그걸 단점을 보완해서 갔다. 자 처음에는 2착 붙어들기가 어중간하게 들어가면서 휘지가 어중간하게 들어가면서 2착을 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머리 쳤는데 배 나가는 거 보셨죠? 어마무시하게 나갑니다. 일단 이수빈이 약체로 평가되기 때문에 일단 안쪽에서는 황만주 지정훈련에 괜찮았다. 물론 2%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서정원도 아무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3.98이라서 남은 경주 꼴찌만 안 하고 가더라도 버텨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처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황만주가
기습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고 김민길이 압박한다는 오늘처럼 압박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도 휘가 찌르기를 했었죠. 스타트를 확실히 주도 못해서 공간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놓고 5번, 6번을 무조건 가져가기는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4번이 휘감았을 때 날라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인데 휘찌로 가거나 찌른다 라고 한다면 서정원이나 황만주의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4번을 추리의 중심에 가져가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찌를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서 안쪽을 먼저 보는 작전 권해드리겠고 쌍승식 뒤집기 오늘도 2차 가면서 발등 찍었죠.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안쪽에 서정원과 황만주가 변수로 평가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3경주입니다. 일단 크게 박종덕과 나정호의 우승 대결 구도로 생각이 됩니다. 나정호와 박종덕. 일단 박종덕이 대타 출전한 최강성을 대신해 대타 출전했는데 최강성이 아침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서 현장에서 4-5를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4-5로 들어갔는데 4번이 풀라잉을 하면서 지금 박종덕이 들어갔는데 최강성과 박종덕은 스타일이 다릅니다. 최강성은 전속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휘감아 찌르는 스타일인데 박종덕은 기본 베이스가 찌르기형입니다. 찌르기형. 그렇기 때문에 5코스에서 박종덕 머리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모터가 괜찮고 2번, 3번, 4번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5번에 머리도 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정호도 승부의지가 살아있죠. 아까 조규태 말씀드렸는데 그 덤프, 스타트, 나정호가 스타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스타트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 2점, 왕년의 1코스, 자 14, 15, 16기들은 1년 반을, 선배들은 1년을 하는데 1년 반을 당금질을 했다는 얘기지요. 자, 아무래도 훈련원에서 1코스는 그냥 무조건 먹고 간다고 생각하게 당금질을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정호, 홍진수 다 1코스를 잘 타는데 박종덕이 찌른다? 나정호가 땡큐입니다. 땡큐고 자, 이미나 강현길, 민현건이 파고들겠는데 민현건보다는 2번, 3번이 혹시라도 박종덕이 부러졌을 때를 대비해서 가능성이 있는 만큼 1번을 놓고 5번을 먼저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이미나와 강현길을 순위권의 변수로 함께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을 쓰게 보면 6번까지 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종덕이 찌르기형이다. 평소 찌르기형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안쪽에서 반격이 나설 나정호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오상현 오늘 깜짝 우승했죠. 이동준도 입상권을 두드렸죠. 물론 이제 역전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선두권에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김동민도 6코스에서 깜짝 선정. 오늘도 6코스에서 굉장히 홍진수도 그렇고 김동민도 그렇고 좀 평소에 안 하던 선수들이 제수박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뭐 정세혁도 가능성이 있고 서머도 3차권 들어갔고 전종환도 입상권을 두드리겠고 코스 2점을 안고 있고 혼전이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같은 조건이라면 안쪽에서 답을 찾고 싶고 전술적으로 소극적인 정세혁과 김동민보다는 압축을 한다면 1번과 2번 여기에 정세혁과 김동민이 선두권 진입을 노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세혁의 모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압축을 한다면 1번, 2번, 4번의 3파전으로 압축을 합니다. 자, 서머가 오늘 생각보다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찌르기를 기대했는데 세재준을 커버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3차권에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전정환이 좀 활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전정환이 컨디션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전정환을 놓고 서모, 김동민, 마지막으로 정세혁을 묶는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전정환의 인바지가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틈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서모를 놓고 쌍승식을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축은 안쪽에서 전정환과 서모 쪽에서 정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센터를 주목하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어성규가 좀 살아나기를 기대했는데 살아났습니다만 그렇게 강한 맛은 없었죠. 그리고 아웃코스라 스타트도 부담이 됐고 근데 이제 여기는 모릅니다. 독병으로 눈여겨볼 필요성이 느껴지고 바깥쪽에서는 정인교보다는 한종석이 선두권 진입을 노리겠는데 워낙에 아웃코스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도 안쪽
김보경과 김희용 우승 대결로 좁혀 봅니다. 자, 두 선수 중에서 최종적인 축을 선별하면 되겠고, 삼복승을 저는 어성규 그리고 한정석을 묶어가면서 접근하는 전략을 권해드리는데, 자, 김미용 스타일이 일단 휘감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김보경을 아마 안쪽을 공략을 할 겁니다. 안쪽을 공략하기 때문에 김보경이 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김용이 역습을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 2로 가는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1, 2, 3, 1, 2, 5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정경호 1번 모터, 제가 저번에도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테스트 할 때도 상위권에 있었고, 이 전 조종자들인 김동민이나 강지환도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정경호도 오늘 우승을, 이 그림을 제가 서머가 하기를 바랬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죠. 혼자 정경호가 1코스를 만난 만큼 2연승을 노리면서 공격적으로 나서겠고, 옆자리에 박서리가 딱 받아먹기 좋은데 지금 뭔가 김이 빠진 모습입니다. 어차피 플라잉으로 인해서 후반기를 B2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선 보류를 당하지 않을 정도의 성적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4.93이기 때문에 남은 경주 다 꼴찌를 해도 상관이 없죠. 자, 오늘도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사가 귀찮자. 날씨도 덥고 하기도 싫고 배도 안 나가고 배당만 깎아 막을 수가 있습니다. 2번을 불안한 인기 선수로 평가를 하고 있고, 무진수도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용세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현경과의 동반 입상, 직선 탄력이 좋기 때문에 5번과의 동반 입상을 먼저 점칠 수가 있겠고, 자, 아무리 봐도 박서리만큼의 대안이 없지만, 자,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 1, 5에 이용세와, 자, 아직 목이 마른, 자, 아직 배고픈 김명진 5.3.23입니다. 지금 여기에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김동경, 그다음에 뭐 김국흠은 좀 떨어졌지만 여기에 많이 뭉쳐 있기 때문에 살아나려면 잡초 같은 김명진 무조건 3차권 안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복승 눈여겨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7, 8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왜 어렵냐? 7, 8경주 오늘 너무 시달려서 머리도 아프고, 가뜩이나 모터도 모르겠는데, 모터도 지금 좋았다 안 좋았다 난리를 치고, 안 좋은 모터도 지금 승부를 하는데 선수들까지 난조를 보여서 좀 골치가 아픕니다. 일단 편성도 어렵죠. 옛날 같으면 이렇게 딱 우열이 3명이 정해지거나 아니면 머리를 놓고 후착 양상인데, 요즘에는 막 4파전 5파전 하나 빼고 다 되는 그런 경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제약을 좀 세게 보지 않고 싶은데, 일단 뭐 기본기가 있어서 좀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좀 그 중에서는 약하게 볼 수 있겠고, 정은미 같은 경우는 좋으면 그 회차를 다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변수로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동욱도 오늘 깜짝 우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강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아웃컷에 2명을 내려놓더라도 여기도 인센터 안쪽에서 먼저 답을 찾아야겠는데, 김경일이 자 그나마 좀 기록이, 훈련도 괜찮았고 기록도 괜찮았는데 완전 독땡으로 쳐서 머리를 치고 선두로 나가면은 지킵니다. 근데 경합이 붙으면, 누가 따라 붙으면 2턴부터 확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가리를 보고 이렇게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대안은 김승택과 이승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김승택이 오늘 기습을 나섰는데 아쉽게 불발됐고, 이승일도 1코스, 저는 현장에서 2 놓고 했는데 김지영이 언제 뭐 휘감기를 해봤어야죠. 선회가 벌어지면서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그림 직접 압박도 가능하고 역습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일이 임 빠지기를 하지만 하고 나서 그 뒤에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김승택이 직접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역습을 통해서 또 추격전을 통해서 2, 3번이 4번이 추격을 할 수 있는 만큼 1번을 보면은 1놓고 2, 3, 4 순차적으로 가시고, 1번이 얘는
머리 아니면 없어 라고 한다면 2번, 3번, 4번을 조합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 1번을 여기를 아예 버렸을 때 여기에 6번 정우민을 변수로 한복승 변수로 살짝 묶어간다면 좋은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혼전 경주기 때문에 일단 안쪽에서 먼저 답을 찾는 그런 전략. 그 중에 김승택을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조규태하고 김지영도 승부 의지가 있지만 일단 아웃코스를 만난 만큼 변수로 내려놓고 1번 두선보리 위기 2번 홍기철 모터가 지금 67km인데도 88을 끊었고 서희는 기본적으로 기량이 우수한 전력들입니다. 자 4파전입니다. 4파전 누굴 자르시겠습니까? 고민이 머리 쪼개집니다. 진짜 예상하는 입장에서도 머리 쪼개지고 하나 빼면 그놈이 가고 돌아버리겠는데 일단 주선보리 위기가 급한 3.21 아까 김명진하고 김동경하고 삐까삐까합니다. 김명진은 3.0에서 시작했고 김동경은 3.1에서 시작했는데 김동경이 3착을 하면서 점수 조금 벌었고 김명진은 많이 벌었고 김국흠은 깎아먹었고 본인력도 깎아먹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이 될 텐데요. 이렇게 점수를 벌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출전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출전했을 때 최대한 승부수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경이 이 장점을 활용한다면 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코스에 김동경 나오면 노림 스타일입니다. 노리는 편인데 이 작전이 통한다. 뭔가 센 맛은 없지만 통한다라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김동경이 스타트를 주도하지 못해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스타트를 끊으면 임 빠지기는 좀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2번, 3번, 4번을 조합을 해야 되는데 홍기철이 김동경이 스타트가 안 나오면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자, 감으려고 할 때인데 그 틈을 3, 4번이 찌르고 들어오는데 스타트감이 서희가 제일 좋죠. 3번을 넣고 2사를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1번을 볼 거면 아예 세게 보고 아니면 3 넣고 2사 이렇게 보면서 양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센터 1, 2, 3, 4 4명의 4파전 구도기 때문에 최종적인 축과 입상 후보를 압축하는데 신중함이 요구되는 편성입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저울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쪽에 한진과 박민영은 약하게 보시고 4파전입니다. 지종훈련에 좋았던 신동길 오늘 운이 계속 따라주고 있죠. 윤영근 어찌됐든 3차권 안에 들어가서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윤영근이고 사제준 오늘 우승했고 그리고 김현덕도 지정훈련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센터의 다파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김현덕을 좀 약하게 보더라도 1번, 2번, 3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신동길이 지정훈련에서 괜찮기 때문에 기습 인 빠지기 어차피 찌르기형이니까 신동길이 기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신동길의 인 빠지기는 많이 벌어지는 편입니다. 자, 윤영근 지난주 3일 경정할 때 6번을 탔는데 그중에 처음에 포문을 연 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현장에서 음성이나 문자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드렸겠지만 윤영근이 이번 주를 통해서 완벽 탈출을 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그 포문을 열어준 게 이 코스의 찌르기 우승이었습니다. 여기도 신동길 너 그래 몰아 자, 스타트로 끊어서 1번을 몰고 급하게 임 빠지기를 시도하면 분명히 초동각이 벌어질 때 찌르고 들어올 거야. 사제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윤영근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윤영근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터 4파전 구독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 조심스럽게 보내드리는 윤영근입니다. 여기는 일단 민영건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바깥쪽에 김선웅과 서정원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크게는 3번과 4번의 우승 대결 속에 오세준과 민영건이 도전하는 구도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바람만 잡았던 이주영보다는 1코스에서 그렇게 늦발을 시작하자마자 여기 그냥 바로 나왔는데 윤석현은 또 미친 듯이 승부를 하고 있죠. 4번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면서 4번이 휘감기형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휘감기도 하지만 공간을 노리는 스타일이고
배가 뻗어주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1순위가 아무래도 이주영이 되겠고 민영건보다는 오세준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변수는 말씀드린 3, 4번이 찌르기형이기 때문에 인코스의 기습, 특히 1번의 기습을 염두에 두시면서 쌍승식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11경주는 크게 한준희와 박종덕의 우승 대결 구도입니다만 공간을 노릴 전두식과 추격에 있는 서하모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량면에서 안정감을 주는 것은 박종덕이죠. 일단 박종덕이 욕심을 낸다라고 한다면 사놓고 휘가마 찌르경이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5, 마지막으로 2번을 묶어가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세워볼 수 있겠지만, 자, 한준희가 일단 저는 이번 주가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온라인에서도 3번이 확실하게 감았다고 한다면 3-6으로 끝났겠지만 유해강을 못 감으면서 2-3으로 최악으로 끝났죠. 자, 한준이 그만큼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배도 뻗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종덕은 찌르경입니다. 안쪽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준이가 틈을 주지 않고 간다라고 한다면 쌍승식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만큼 한준이에게 비중을 두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김민기를 인정하면서 가는 편성으로, 자, 스타트만 좀 끊어주면 남아나는 자리를 찾는 데 수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은 전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순발력도 떨어지고 코스에 불리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인데 이경섭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 3번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러면 2번으로 주력을 갈까 3번을 갈까 주력을 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응석의 24번 모터가 분명히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고 오늘도 입상을 했습니다. 아쉬운 2착이었지만 스타트를 앞세워서 김민기를 상대로 붙어 돌거나 휘가 찌른다고 한다면 선두권 진입이 가능하지만, 이지은이 모터 궁합이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위치도 이 코스 굉장히 잘 받아먹는 그런 위치입니다. 스타트를 밀리지 않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지은이 좀 더 순발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MBC로 12경주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라 1, 2, 3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13경주, 14경주가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고, 13경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좀 고민이죠. 돈 좋다고 하는 선수들은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 정영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감기, 스타트를 앞세운 휘감기를 하려고 할 거고, 임태경과 김동민은 인코스 이점을 좀 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우민, 황만주, 김보경은 전술적으로 겹칩니다. 겹치는데 4, 5, 6번 중에서는 4번의 컨디션이 가장 좋아 보이기 때문에 변수로 묶어가는 작전 권해드리겠고, 일단 1번, 2번, 3번의 경쟁 속에 4번이 더해지는 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임 빠지기를 기대한다면 1놓고 2, 3, 4. 자, 임 빠지기를 상대로 김동민이 역습을 나서거나 3번이 몰아준다. 그러면 2대가리, 3대가리. 4번은 후착으로 내려놓고 싸우지 않으면 정우민이 머리 치는 그림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2번, 3번도 찌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번을 본다면 3, 4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축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답이 쪼르륵 1, 2, 3, 4, 2, 1, 3, 4, 3, 1, 2, 4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종적인 축만 정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임태경을 괜찮게 봤기 때문에 임 빠지기를 기대하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14경주는 일단 동기생 한종석, 송효석 8기의 동기생들을 2번, 4번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김채연이 약하기 때문에, 또 박준호, 정경호 아웃코스지만 일단 심리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종석이 좀 시속을 주도하고 송효석이 받아먹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기생이지만 송효석이 형입니다. 그리고 한종석이 굉장히 좀 송효석을 높이 평가하고 좀 친하다고 알고 있는데, 한종석이 내가 밥상 차려줄게, 형 받아먹어,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선수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2 놓고 4, 5, 6 또는 4 놓고 2, 5, 6 이렇게 기본 추리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1번 홍진수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어,
15, 14, 15, 16기 1코스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전력들이다라고 했는데 홍진수가 7초 11이고 소강주 6초 96이지만 오늘도 아웃코스에서 갔습니다. 스타트가 살아있고 또 지정훈련에서도 1코스 당금질을 했고 1번이 치고 나오면 2, 4번 모두 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한종석이 나는 안 돼도 형은 가 뭐 이러면서 튕겨 나가고 찌르고 들어오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만큼 홍진수가 1코스에서 스타트를 끊는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전력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자, 공격적으로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1번을 함께 엮어보는 우선순위를 두면서 엮어보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홍진수가 위협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경주는 여기도 일단 주선 보류 위기가 4번, 6번입니다. 소역정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만큼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조건에 비해서 지금 상황에 비해서 뭔가 공격적이고 절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또 답을 찾고 싶은데 강지환이 지중훈련에 좋았죠. 그리고 이동준도 굉장히 아쉬웠고 신현경은 찌르기에 특화된 그런 전력이라서 4, 5, 6번이 날라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쪽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저는 강지환을 볼 거면 아예 1, 2, 3 이렇게 4번까지 엮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고 네, 사리가 들렸네요. 강지환의 스타트나 임 빠지기가 기복을 보이는 만큼 이동준이 턴스피드를 살려서 또 스타트로 압박을 한다라고 한다면 강지환을 꺾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찌르는 되든 데든 찌르는 신현경보다는 1, 2번이 싸우거나 또는 스타트가 늦어서 하지 않는 한 신현경은 19번 찌를 겁니다. 전술적으로 드러나는 신현경보다는 1번, 2번 쪽에서 답을 찾고 싶고 안정감은 2번을 놓고 가는 것이 안전하지만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강지환 한번 스타트를 비슷하게 맞춰 나오면 이기기 쉽지 않다. 오늘도 뭐 한 것 없이 4코스 공간을 노렸지만 쭉쭉 뻗어줬습니다. 선두로 나가면 잡히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강지환의 가능성, 이동준의 가능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인데요. 서희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일단 박민영이 지난주에 구영구가 탔던 정말 안 나가는 그런 모터를 잡았습니다. 체중이 가벼운데도 이 정도 시속이고 온라인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정훈련에서는 그래 나쁘진 않았는데 현장에서 탄력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서희의 전속턴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오상현과 김희용이 박서리 전동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김이 빠진 모습이고 아웃코스 운영에 취약하기 때문에 오늘 깜짝 우승한 오상현과 김희용의 가능성을 먼저 점쳐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오상현을 특히 주목하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서희가 박민영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간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3번의 역습이 먼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전략은 3번 놓고 쌍승식을 뒤집어 보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손유정이 장점을 살려서 가겠는데 오늘 임빠지기를 희한하게 들어갔는데 모터발로 버텨줬습니다. 자, 김명진과 김승택의 탄력이 안 붙고 어성규도 탄력이 좀 세모를 줬는데 전두식도 그렇고 안 나오기 때문에 손유정이 압박을 하면 김현덕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림이 가장 먼저 그려지고 여기에 나머지 선수들이 경쟁을 벌이겠지만 자, 주선보류 위기에 3번 김명진이 최대한 선두권 진입을 위해서 박차를 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전 스타트를 보시고 경쟁력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지난주 3일경 정도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만 자, 이사장배를 앞둔 24회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강자가 없어서 믿을 만한 강자가 없었던 것도 준 A급 선수들로 구성됐고 또 중하위권 선수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어려운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 자 제가 오늘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저도 힘들었지만 고객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댓글에 보면 깜깜이 경주라고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되겠지, 해주겠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정말 이게 경정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해줘야 되는 전력들이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막 요즘에 아 문자리도 뒤숭숭하고 잠도 그렇습니다. 잠도 편하게 못 자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제가 잘해야죠.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제 자신은 못 속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네가 못하는 것은 네가 알지 않냐, 이런 것처럼 제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자 그래서 어, 빨리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모토 분석도 더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속을 더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 자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분들 복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오늘 봉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목요일은 토요일보다 나은 결과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현장에서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시고 목요 경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